드디어 농지법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근데 이거 기준 잘 알고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꺼비 세무사입니다. 제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. 사실 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세무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게 기존의 농막이 이제 주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점이 많아서 그 주택으로 카운팅이 돼버리면 다른 세법, 특히나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. 그래서 불법 농막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했었는데, 정부의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지금 농촌이 너무 비활성화됐다, 오히려 이런 거 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걸 지금 더 제재하면 안 되겠구나, 불법 농막을 제재하겠다라는 관점에서 확 풀어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걸 차라리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이걸 더 활성화하게끔 하자.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.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추후에 들어오더라도 얘는 주택수에 카운팅하지 말자라는 게 핵심이죠. 그래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카운팅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지금 입법 올라온 과정이 있는데,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입법에 올라온 게 농지법 시행령과 농지법 시행 규칙, 거기에 어떤 상세 내역이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사실 농지의 범위 하나 더 추가됐어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, 그 스마트팜 관련된 작물 재배 시설도 농지의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. 말 그대로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내용이죠.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랑 스마트팜을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노후 대비도 하고, 그다음에 세컨드 하우스도 한다면 꽤 괜찮은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당연히 농촌 체류형 쉼터랑 이 스마트팜이 추가가 됐습니다. 우선 농막에 대해서 요건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농촌 체류형 쉼터가 있고, 그 다음에 농막이 있어요. 그래서 농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,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하는 건데,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농막에는 딱 문구가 적혀 있어요. 이번에 이제 바뀌는 법에 따라서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. 그래서 농막은 좁죠. 한 6평 내외죠.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라 설치를 하고, 그다음에 농지 대장에도 등재를 하고,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의 조례 기준에 부합할 것,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농막은 좀 심플해요. 자경감면 받을 때도 이게 같이 넣어가지고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농촌 체류형 쉼터는 조금 달라요. 말 그대로 농업인이거나 아니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을 목적으로 임시 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다음 강목에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합니다. 자, 이거 보면서 조건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. 농업인, 내가 주말 체험형 용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임시 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을 해야 돼요.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어야 된다. 그 다음에 요건들이 아주 많습니다. 이게 말 그대로 쉽게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건이 몇 개나 되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무려 8가지 요건이에요. 8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문성 있는 분들과 얘기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돼요. 그리고 가설 건축물 몇 년이죠? 3년입니다. 3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3년의 범위로 건축조례에 정하는 횟수 3회까지는 존치기간 연장할 수 있다. 제가 봤을 때 그래서 12년 될 것 같은데, 제 개인적 생각에는 농촌이 계속 이러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법,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법도 제가 봤을 때 개정이 될 거라고 보여요. 그래서 12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, 말 그대로 10평 정도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면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들 있죠. 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 게 지하층의 면적. 근데 제가 봤을 때 체류형 쉼터를 지하층까지 할까?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, 이런 것도 있겠죠. 약간의 경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면은 또 제가 봤을 때 다를 수 있다라고 비춰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, 이거는 제외가 돼요.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 10평 짓고 옆에 주차 한 대 하고, 그 다음에 앞에 텃밭 있고,
근데 그 텃밭이 기존에 이제 비닐하우스냐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스마트팜이냐 이런 것들의 레벨업이 되면 시니어 하우스, 그 다음에 세컨 하우스 개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. 왜냐면 스마트팜 연계해가지고 노후 대비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. 스마트팜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. 텃밭은 이 허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에게는 그 관절에 무리가 엄청나게 갑니다. 근데 스마트팜은 이렇게 본인의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작업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. 물론 시설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게 내 건강보다 우선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또 고민할 법한 일인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피난구역의 면적이랑 대피 공간의 면적 이런 것들은 일정 요건에 따라서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입니다. 농지 면적이 좀 넓어야 돼요. 결국 농촌 체류용 쉼터의 면적과 노대 등의 면적, 정화조,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돼요. 말 그대로 농지 면적도 있어야 된다. 이게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의 2배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지 농지에서 짓는 거지 이게 농촌 체류용 쉼터가 아니다.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주택 형태만 짓고 나서 그 악용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걸 막고자 하는 부분이죠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. 전기, 수도, 그 다음에 당연히 알고 있죠. 정화조. 농촌 체류용 쉼터 그 영상들 보게 되면 정화조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정화조는 어떻게 하셨어요? 이 질문이 정말 많아요. 이런 것들은 건축법, 수도법,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시군구,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다섯 번째. 이 설치할 농지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, 이도, 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. 말 그대로 무조건 다 도로가 아니어도 사실상 도로에 접하면 가능하다라는 점.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. 관련 법에 따라서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역,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역 뭐 이런 것들 말 그대로 너무 위험해 보인다, 이런 설치 불가 지역이다 라는 곳에서는 이제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. 이 체류용 쉼터를 설치한 다음에 이거 당연히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셔야 돼요.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.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. 그러니까 건물 안에 아니면 건물 밖에 뭐 소화기를 둔다거나 위에 화재경보기를 둔다거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. 자, 요건이 8개나 돼요. 이런 것들을 당연히 잘 지키시면 지금 이제 5도 2촌도 아니죠. 이제 이 농촌 관련해서 요즘 문의 주시는 분들은 이게 많아요. 4도 3촌 말 그대로 트렌드 확산을 늘려가기 위해서, 그리고 워케이션 이런 것들로 좀 연결시키고 농촌 체류용 복합단지까지도 좀 해보겠다 라는 것들로 이제 주민과 교류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에 핀트가 좀 꽤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농촌 체류용 쉼터도 말 그대로 풀린 거고 개인 농지의 설치도 허용할 것으로 비춰져요. 제가 봤을 때 이번 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 시행이 되는 시점이 1월 초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좀 입법 완료되면 그때 변경된 사항까지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